조선일보 오늘 또 기득권 언론으로서 존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가끔 정신 차리는 척하다가 가끔 또 본질로 돌아갑니다. 이 카카오 때리기 과도하면 시장 경제 왜곡시킨다고 안상현 테크부 기자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앱 카카오티 개발에 쓴 돈이 수천억이다. 한국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서비스였던 만큼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렇게 공들인 서비스를 경쟁 업체에 개방한다고 했다. 아직 돈도 제대로 못 번 사업인데 사실상 공공에 헌납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사태 발단은 스스로 있다. 택시 호출 시장 95%를 장악하고 월 이용자 1,000만 명에 이르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당연하고, 가명 택시에 코를 몰아주고 경쟁 서비스에 가입만 해도 불이익을 준 것은 횡포다. 다만 카카오 모빌리티가 왜 독점 기업이 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와 정치권은 택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카카오와 경쟁하던 타다 시장 진출을 막았고, 경쟁자 진입은 못하게 해놓고 왜 독점하냐고 비판한 꼴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우버가 독점 기업이 되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는 것처럼 독점을 막는 것은 소비자의 힘과 시장의 자정 능력이다. 이게 거짓말이죠. 소비자나 시장은 독점 기업의 횡포와 파워에 항상 당하지 무슨 소비자나 시장의 자정 기능이 있어요. 카카오는 우버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카카오 택시 독점을 지적하자 카카오는 스스로 손해를 보겠다라는 이상한 대책을 쏟아내고 수수료를 낮추고 핵심 수입 모델인 가맹 택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 마치 자선 활동 같은 대책은 카카오 모빌리티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두 배임으로 보일 거다. 그건 투자자가 잘못된 회사에 투자한 거니까, 부정한 행위를 하는 회사에 투자한 거니까 감수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왜 잘못됐는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례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그룹이 벼랑으로 몰리면 기업은 다음 차례가 누구일지 궁금해진다. 튀지 않으려면 엎드려야 한다. 독점 기업을 비판하는 것은 독점을 무기로 시장을 흔들기 때문인데, 독점 기업 앞에는 소비자의 심판과 강력한 경쟁자가 자연적으로 등장하는데, 정권이 이게 민간 중심의 경제라고 강조해놓고 과도한 카카오 때리기를 하면 시장 왜곡만 부른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전부 거짓말이죠. 자, 카카오 지금 T는요, 원래 저거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김기사라는 회사가 국민내비라는 걸 만들었죠. 국민내비라고 불리어지던 내비게이션을요. 그런 다음에 카카오에 626억에 매각했죠. 그래서 이들이 내비게이션을 스마트폰에 최적화시키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앱을 이용 중인 운전자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도로교통공사보다 더 정밀한 아주 뛰어난 내비 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기사가 나오기 전에 내비게이션 보급률이 20%였는데 모바일 앱으로 스마트폰에 제공되었던 김기사는 접근성이 좋아서 그전에는 이 내비게이션 장치를 사서 차에 달아야 됐는데,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김기사 앱으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자, 카카오는 2015년에 이 김기사를 사서 카카오티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수천억을 투자했다 해놓고 626억을 가지고 카카오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카카오 그룹이 상장 약속하고 받은 투자금이 3조 2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받았어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재팬, 이 세 개 회사가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모펀드, 해외 국부펀드 등의 일정 시간 경과 후 IPO 기업 공개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3조 2천억을 투자받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기업을 공개하면서 상장하면서 이들은 그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같이 돈을 벌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받았지요. 하지만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 지금 은행의 포기 가능성, 카카오뱅크요, 분식회계 감리, 카카오 택시 사업 구조 개편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IPO 가능성이 낮아졌고, 그래서 1, 2년 뒤부터는 투자자들이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들을 상대로 원금을 돌려받기 위한 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재팬 등 카카오그룹 3개 주력 비상장사는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3조 2천억이 넘게 투자를 받았다. 대부분 적자를 보거나 매출이 미미했음에도 높은 시장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저금리를 바탕으로 유동성이 넘치던 시기에 일정 기한 내 IPO 상장을 약속한 덕분이었다. 카카오엔터는 올 1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싱가포르 투자청 등에서 1조 1,540억, 지분율 총 10.2%를 유치했고, 그렇게 된 것은 11조 3천억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렇다는 거고, 카카오엔터는 이미 홍콩 사모펀드인 앵커PE에서 2016년과 2021년 3,348억을 투자받았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는데 2017년 창업 시기에 TPG 컨소시움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업 가치를 1조 6,300억으로 평가하고 5천억을 투입했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2021년 2월 6월에는 3조 3천억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칼라일에서 2,200억, 구글에서 565억, TPG 컨소시움과 국민연금에서 1,400억을 받았다. 국민연금과 구글까지 집어넣었어요. 그해 4월에는 기업 가치를 4조 9,300억을 평가받아 주식회사 LG에서 1,000억, GS에서 950억을 투자받았고, TPG 컨소시움이 대신증권에 700억가량 어치의 소수 지분을 팔 때 기업 가치는 7조 8천억에 달했고, 자, 이 모빌리티 사업, 택시의 모빌리티 사업이 무슨 놈의 7조 8천억입니까? 한국의 택시업계 매출을 다 합쳐도 이게 안 될 거예요. 카카오의 일본 웹툰 자회사 카카오재팬도 2021년 8조 8천억의 기업 가치로 앵커PE에서 6천억을 받았다. 카카오가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확보한 동력은 상장에 대한 자신감이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도 이렇게 투자받은 뒤 IPO에 성공하자 투자자들이 줄을 섰다. 올 들어 상황이 급변했고 카카오엔터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이 드러나자 검찰 수사가 시작되며 주요 계열사 IPO가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매출 인식을 둘러싼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이며 위법이 확정되면 IPO가 무산될 거다. 투자자 불안감이 확산된다. 약속한 IPO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투자금은 막대한 빚으로 돌아오거나 회사 주주 간의 분쟁으로 연결된다. 카카오 계열사가 투자자 러브콜이 쏟아져 상대적으로 유리한 계약 구조를 맺었지만 1, 2년 후부터 투자자와 분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게 중론이다. 카카오엔터는 GIC와 PIF에 투자받을 때 IPO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일부 경영 실패로 IPO가 실패하면 투자자가 지분을 팔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회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4년 내에 IPO를 추진하도록 조항을 맺었다. 이후에도 IPO에 실패하면 이사회 밑에 IPO 추진위원회를 두고 투자자들이 위원회 구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항을 뒀다. 분식회계 논란으로 IPO가 지연될 경우 TPG 컨소시움은 경영진 교체 등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고, 카카오엔터와 카카오재팬에 투자한 앵커PE는 IPO 기한을 약속받지 않았지만 첫 투자 후 7년이 경과하면서 펀드 만기가 돌아오고 있고, 펀드 청산을 앞두고 카카오 측과 앵커PE 간의 원금 상한 갈등이 벌어질 거고, 한 사모펀드 대표는 결국 카카오와 계열사들이
어떻게 몇 년 안에 기업 가치를 회복할지가 관건이다. 자, 요렇게 말했어요. 기본적으로 카카오라는 이 회사의 형태가 제조업처럼 먼 가치를 창조하거나 혁신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기반을 둔 과도한 거품 속에서 주식 상장을 하기 위한 일종의 상장용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라는 카카오 메신저 하나를 두고 다음을 합병하고 거기에서 온갖 가지를 쳐서 문어발로 아주 각양각색의 회사들을 상장시키는데 재미를 들인 회사다. 한마디로 금융투기의 목적을 둔 실체가 없는 위워크 같은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전 국민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지만은 이들이 택시 분야까지 도전했어요. 이건 영세 사업 분야죠. 사실은 카카오 같은 재벌이 이런 분야에 진출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택시에서 플랫폼이라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그건 택시 회사가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 어울리는 수준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카오가 김기사를 626억을 주고 사가지고 뛰어들었지, 내비를. 자기들이 이런 앱을 갖다가 처음부터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비를 사서 자기들이 하던 메신저 플랫폼에 집어넣은 게 카카오 택시라는 거예요. 자, 김범수는 게임 포탈 한 게임을 만들어서 네이버와 합병시키고 그 다음에 카카오 전신인 아이위랩을 만들고 그러다가 카카오톡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2010년에 카카오의 매출이 3,400인데 3년 만에 카카오톡으로 매출 2,107억을 달성하며 초고속 성장을 했고 2020년 가입자 1억을 돌파한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를 혁신적인 서비스를 무기로 대기업 통신사를 위협했고 그래서 보이스톡을 선보였을 때 통신사들이 무임승차라고 반발했고 2020년 들어 카카오의 플랫폼 갑질이 부상했고 그래서 김범수는 기업 총수로 2021년 4번이나 정인으로 국감장을 찾았고 그는 인수 합병을 통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계열사 신고 누락, 높은 수수료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골목 상권 사업 종목 일부는 철수했고 꽃하고 배달 2개인가 철수했다잖아요. 지분 매각도 검토하고 있고 카카오가 초기 투자한 회사가 많지만 신속히 정리하겠다 했고 지난해는 계열사 30-40개를 줄이겠다고 국감장에서 말해놓고 여전히 174개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것은 신사업에 진출할 때마다 기존 업계 중소사업자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중소사업자들과 생존권 골목 상권을 침해하며 이 카카오가 그 사업들을 먹으려 했어요. 그래서 옷 배달과 미용실 서비스를 논란 끝에 중단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란은 진행 중이고 카카오의 골프 사업 계열사 카카오 VX는 기술 탈취 의혹을 받고 카카오 헬스케어는 경쟁사 닥터 다이어리 서비스 도용 의혹이 제기된 후 현재 중지 상태고 카카오가 화물 중개 서비스 카카오티 트러크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술렁이고 물류기사 하는 사람은 카카오 택시나 카카오 대리도 무료로 출발해 결국 유료로 했다. 카카오티 트러크도 안 봐도 똑같을 거다 우려했어요. 그래서 카카오티 트러크는 현재 스타트업 화물맨의 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됐고 그래서 카카오는 작년 국감에서 카카오의 신규 사업 진출 영역 곳곳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마찰이 벌어졌고 문어발식이라는 표현도 아깝고 거미줄이다 하고 또 비판받았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게 잘못이다는 거죠. 혁신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기식 M&A로 몸집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카카오가 진행한 1,000억 이상의 M&A로 2016년에 멜론 인수했고 2021년에는 크로기닷컴이라고 1조 원으로 이 지그재그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그리고 함께 라이브 커머스 기업 그립컴퍼니 지분 50%를 1,800억에 사들였고 올해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고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6천억 가치,
웹소설 플랫폼 레딧도 인수했다는 거예요. 돈 넣고 돈 먹기식 전략으로 몸집 불리기에 성공했고 자산 총액이 34조로 4년 사이 3배가 증가했고 재계 순위도 15위고 네이버 매출액이 카카오보다 1조가 더 높은데 자산 총액은 20조로 재계 서열이 23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은 작으면서 자산 서열은 늘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국내 시장을 무대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하는 당장 돈 되는 사업 위주로 진출하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영역에 막강한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대기업이 뛰어드니 마찰이 생기는 거다. 카카오가 아직 해외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가 거의 없는데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면서 자기 성과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카카오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직영 택시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신화택시, 동고택시 해가지고 KM 1부터 7까지 9개의 택시회사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택시회사까지 인수했어요. 한때는 카카오가요 카니발 차를 가지고 또 이 고급 택시 사업을 한다고 인수했다가 그 차들은 다 팔아버리고 했죠. 중고차로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 인수한 9개 택시회사 중에서 2개는 휴업을 했어요. 지금 7개도 허지부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택시회사를 9개를 샀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돈이 안 되거든요. 택시회사 기사들을 월급제로 해가지고 안 되죠. 자, 그럼 왜 이 택시회사를 샀을까요? 택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카카오가 그렇게 한 거죠. 일부 택시회사는 카카오가 5년 동안 무료 서비스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택시업계를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거품을 키워서 사실 택시업계라는 것은 영세업입니다. 장악해도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가 20%를 받고 뭐 16%, 15% 이렇게 돌려줬다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매출을 갖다가 실제로는 2천억대인데 뭐 7천억대로 부풀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거미줄식 사업 확장을 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상권에 뛰어들어서 거미줄식 확장을 하는 카카오가 이게 옳은 겁니까? 이런 카카오 때리기가 시장 왜곡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조선일보.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